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신도시 아파트에 살고 있는 6살, 3살 아이들 엄마입니다. 한창 벚꽃 예쁘게 날리던 날에 사다리차 올려 이사했는데 요즘 날씨를 보니 딱 여기 올 때쯤 같아서 기분이 싱숭생숭합니다. 기분 좋은 이삿날 추억일 텐데 왜 싱숭생숭하냐고요? 기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미혼 시누이 때문에요. 저희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둘 있는데요. 막내 신우는 좀 희귀한 국가 언어를 전공하겠다고 일찌감치 본인 진로를 정해서 아예 대학교 때부터 앞가림 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나라 가서 유학 겸 돈벌이도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웬만한 대기업 대리급으로 돈을 법니다. 워낙에 성실한 편이고 성격도 좋아서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은데 아무 남자나 만나지도 않고 얼마나 현명하게 연애도 잘하는지 좌우지간 막내 신우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애틋하게 생각할 정도죠. 막내이면서 큰오빠 결혼한다고 거의 200만 원 정도 하는 스타일러도 선물해 줬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저도 그만큼 되돌려줬죠. 그런데 둘째 신우는 결혼식 때 입을 옷이 없다. 예쁘게 화장하고 갈 수 있게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살 테니 상품권 좀 줘라. 요구사항이 좀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그렇게 저한테 화장품 살 돈 받아가더니 예식 일주일 전에 갑자기 본인도 샵에서 화장받고 싶으니 같이 예약해달라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양가 어머님들과 저만 예약한 상태라 자리가 없다고 했더니 징징거리면서 강남에 있는 샵에서 메이크업 받고 갈 테니 비용 좀 알아서 처리해달라 하더군요. 그게 거의 70만 원이었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럴 거면 무슨 화장품 값을 달라고 한 건지. 심지어 제 SNS를 뒤지더니 제가 들고 있는 어떤 명품 가방을 캡처해 저에게 보내며 결혼식 날 이것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황당한 부탁을 하더군요. 남편에게 둘째 신우 이상하니 잘 경계하란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로 안하무인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저를 엄청 싫어하는 티를 내더라고요. 그 전에는 웬만하면 잡음 내고 싶지 않아서 네 아가씨 하며 웃고 넘겼었는데 이건 뭐 도가 점점 지나치니까요. 그치만 시부모님도 좋으시고 남편도 참 좋은 사람인데다 막내 신우도 정말 제 여동생 같고 착한데 둘째 신우 하나 때문에 파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너무 싫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남편이 본인이 앞으로 단속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단단히 저를 설득해 주었기에 그거라도 하나 믿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둘째 신우 때문에 트러블이라도 생기면 무조건 제 편 들어주기로 약속, 아니 각서까지 쓰고 결혼했습니다. 좀 우습죠? 아무튼 신우는 참 이상했어요. 반반한 얼굴 때문인지 고등학교 때도 좀 놀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대학은 좀 잘 갔거든요. 남편 말로는 대학교는 잘 가서 앞가림 잘 하고 살 줄 알았는데 뭐 쇼핑몰을 한다고 시부모님께 2천만 원을 빌리더니 그 돈으로 클럽이며 쇼핑이며 온갖 사치스러운 것에 다 써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도 돈돈거리며 시댁에서 돈 타가고 입 싹 닦고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고 나중에는 급기야 시아버지 지갑에다가도 손을 댔다더군요. 시어머님은 웬만하면 말로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시아버님은 엄청 보수적이셔서 그런 신우에게 너무 실망했다며 거의 손절치셨어요. 싹수가 노랗다 하시며 둘째 신우에게는 웬만하면 터치도 안 하고 돈도 지원 안 하고 없는 딸 대하듯이 그러셨다네요. 그래서 둘째 신우도 시부모님, 그러니까 본인 부모님한테 불만이 많은 편이고 아무튼 한 집안에 하나씩 있다는 바로 그 애물단지가 둘째 신우입니다. 편의상 그냥 신우라고 할게요. 막내 신우는 한국에도 없으니까요. 신우는 명절에도 한번 안 찾아오는 딸이랬는데 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꼬박꼬박 본가 와서 저랑 마주치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랑 가족 됐다고 살 붙이려 노력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시노이짓 하고 싶은 못된 심부라는 걸요. 명절에 시댁에 가서 제가 앞치마 두르고 어머님 따라 부엌으로 들어갈라 치면 저희 시어머님은 항상 거절하시며 기어코 저를 부엌 밖으로 내쫓으십니다. 아직까지는 어머님이 기력이 있으시니 혼자 할 수 있다. 내 부엌에 누가 들어오는 거 싫다. 그런 말씀으로 제게 부담 안 주시려 하시며 명절 당일까지 일하고 온 저를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어머님께 저도 죄송하고 고마워서 아무리 바빠도 집에서 전이라든지 갈비찜이라든지 해갈 수 있는 건 항상 해갔고요. 아무튼 제가 시댁 부엌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니 자연스레 거실에 있게 되니까요. 그 꼴을 신우가 너무 보기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며느리가 이래도 돼? 아무리 시어머니가 혼자 한다고 하셔도 사실 속마음은 안 그럴걸? 다 늙으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혼자 일하니까 힘들지 엄마? 새언니가 지금 되게 눈치 없는 거지? 뭐라고? 늦게까지 일하다 온 애를 어떻게 또 주방일을 시키니? 정 나 혼자 일하는 게 그렇게 안쓰러우면 네가 좀 와서 거들든지. 평생 도와줘 본 적도 없으면서 저렇게 입만 살아가지고 차라리 명절에 오지를 마. 지 오빠 결혼하고 나서 이상하게 명절마다 온단 말이야. 와서 괜히 여러 사람 기분만 잡치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가. 무슨? 나만 갖고 그래 맨날. 그런 식으로 신우는 늘 저를 부려먹고 싶어 안달이었고 뒤로는 알랑방구 껴가며 저랑만 단둘이 있으면 뭐 허리가 아파서 도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네. 이번에 뿌리 염색을 해야 하는데 단돈 5만 원도 없네. 어쩌고 하면서 꼭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혼 초에는 순진하게도 신우 그럴 때마다 얼마라도 줬었어요. 거절하기도 뭐하게 꼭 단둘이 있을 때만 그러잖아요. 고딩 때 좀 놀았다더니 뭐 삥 뜯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시부모님이랑 남편한테 들켜서 저까지 혼나며 다시는 신우에게 돈 쥐어주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바람에 신우는 더 이상 명절에 마주칠 일도 없게 되었고 저도 제가 너무 순진하고 바보 같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 일 이후로 가끔 보게 되면 저를 죽일 듯 노려보다가 눈 마주치면 휙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첫 아이 낳았을 때 첫 번째 큰 사건이 하나 터진 거죠. 첫째가 태어났을 때 양가는 거의 축제하다시피 기뻐하셨어요. 양가 첫 손주였거든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은근히 바라시던 아들 손주라 정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제 산후조리비를 시아버님께서 대주셨어요. 처음에 3주 이야기 하시면서 최고급으로 해줄 테니 좋은 대로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해서 그냥 병원이랑 연계된 단정하고 어느 정도 연식과 경험이 있는 중간 정도 단계의 산후조리원을 택했어요. 그리고 2주만 계약을 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시부모님께서 제가 돈 아낀다고 생각하신 건지 저를 더 대견해 하시며 무려 1,000만 원을 출산 축하금으로 제게 주셨습니다. 그걸로 마사지도 계약해서 잘 다니고 가방도 하나 사라고 하시며 정말 통 크게 용돈을 주셨어요. 사실 결혼할 때는 시댁에서 지원을 거의 안 받았거든요. 가지고 계시다는 땅이 안 팔리기도 했지만 뭐 저나 남편이나 맞벌이이고 둘이 남부럽지 않게 버는 터라 저희가 그냥 안 받겠다고 했죠. 그리고 요즘에야 매매로 신혼집 많이들 들어가는 추세지만 저희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전세가 대세였어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조금 받아서 24평 정도 되는 깔끔한 아파트 들어가서 전세로 살고 있었죠. 아무튼 시부모님은 저희 결혼할 때 지원을 못 해주셨던 것에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전혀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리고 제가 어릴 때 할머니랑 살아서 어르신분들께 좀 살갑게 대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한테도 시댁 친정 가리지 않고 애살스럽게 잘 대해드렸더니 시부모님이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도 고마운 마음에 더 도리하려고 노력하는 며느리였고요. 아무튼 그렇게 1,000만 원을 덥석 받자니 죄송도 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 중에 250만 원을 떼어 시댁 오래된 냉장고를 새 걸로 바꿔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괜찮다 하시면서도 엄청 감동하셔선 이 얘기를 친인척 분들에게 엄청 자랑하셨답니다. 결국 그 얘기가 신우에게까지 들어갔어요. 신우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1,000만 원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본인 본가 가서 아주 뒤집어 엎었다더군요. 내 배 아파 낳은 딸한텐 10원 한 장 안 주고는 남의 딸이 자식 좀 낳으니까 1,000만 원이나 덥석 내주는 게 말이나 돼요? 이럴 거면 나 뭐하러 낳았는데 제대로 해주는 것 하나 없으면서 왜 새언니한테만 이렇게 잘해주는데? 남들이 들으면 널 아주 뭐 천의 고아 마냥 키운 줄 알겠다.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대줬었는데 기억 안 나? 몇백씩 들어간 건 셀 수도 없어. 많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씩 가져가 놓고는 그거 다 어디다 썼니? 놀러 다니고 명품 사느라 홀랑 써버리고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안 잡고 쇼핑몰로 부자가 되네 뭐네 하다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야? 너 정신 차리려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야 해. 그래야 네 앞가림 제대로 하지. 아, 짜증나. 새언니 들어오고 나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신우는 그렇게 본인이 콩쥐라고 생각하며 제가 본인의 몫을 빼앗아가는 팥쥐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해서 아이와 함께 집에 오는 날 막무가내로 쳐들어와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도 달라고 난동을 부리더군요. 고모로서 내복 한 장 안 사온 채로 말이에요. 신생아 앞에 두고 그렇게 돈돈거리고 싶은 건지. 그 바람에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려서 신우에게 소리를 질러가며 내쫓아 버렸고, 신우는 하나뿐인 오빠가 여자한테 미쳐서 여동생도 모른 척한다며 엉엉 울며 떠났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고 시부모님도 아이의 혀를 끌끌 차며 저에게 대신 진지하게 사과하셨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었지만 그 이후로 나타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저희 첫째 돌쯤 되니 나타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첫손주 돌이라고 또 얼마 쥐어주셨을까봐 그 냄새 맡고 찾아온 하이에나 마냥 말이에요. 새언니, 엄마가 얼마 줬어요? 돌이니까 한 100만 원 주셨겠죠? 애한테 무슨 큰 돈이 그렇게 필요해요. 지금 분유랑 기저귀만 있으면 되는데. 큰 돈 주셨으면 고모한테 조금 양보하라고 해요. 아가씨, 우리 아이 곧 분유도 끊고요. 한우 먹이느라 등골이 휘청해요. 시부모님이 주신 돈으로는 뭐 3개월치 한우값도 안 되겠는데요? 이번에 오신 김에 고모로서 용돈 좀 주고 가세요. 어떻게 된 게 내복 한 장 안 사주세요?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제 동생도 지 용돈 모아서 모빌은 사주던데요? 라고 저도 처음으로 능청스럽게 받아쳤죠. 그랬더니 울그락불그락하며 신우가 아니 저도 돈이 없어서 겨울에도 춥게 입고 다니는데 무슨 조카 내복을 사다 줘요. 조카가 알면 고모 딱하다 하겠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니까. 내가 조금 더 돈 벌면 그때 조카한테 다 해줄 테니까 저보다 돈 많은 조카가 고모 용돈 좀 주라고 해요. 하며 지도 지지 않고 받아치더군요. 제가 이제 아이도 생겼으니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돈 안 내줄 기세로 버티니까 눈으로 욕하며 현관문 쾅 닫고 나가더군요. 정말 돈밖에 모르는 철면피 신우였습니다.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아무튼 그렇게 몇 년 연락 안 하고 살았고 신우는 어디 지방 내려가서 옷가게를 하고 산다고 하더군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나름 잘 먹고 잘 산다고 들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제발 철 좀 들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니까 잘 안 되길 바라겠습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며 저희도 잘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새 뱃속에 둘째 아이도 생겼을 때쯤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드디어 저희도 보금자리를 마련하나 싶어서 너무 기뻤고 양가에서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적도 없고 또 바라지도 않았는데 친정에서 먼저 1억 보태주시고 시댁에서 땅이 이제야 정리가 되었다며 1억 5천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너무나도 수월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양가 부모님께 저희 역시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효도하며 갚아 나가겠다고 정식으로 인사드렸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또 어떻게 신우에게 흘러간 건지 사촌 누구랑 연락하며 지낸다던데 그 사촌한테 들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신우가 몇 년 만에 나타나 왜 자기는 1억 5천 안 해주냐며 난리를 부리더군요. 시부모님도 참다 못해서 등짝을 후갈기며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화를 내셔도 이미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신우는 그 발광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나는 자식 아니야? 왜 나한테는 안 해주냐고. 나도 1억 5천 해달라고. 야 이놈아, 부모한테 돈 맡겨놨냐? 그리고 네 오빠네는 부모한테 얼마나 잘하냐? 날 추우면 춥다 전화하고 더우면 덥다 전화하고 늙은이들 건강은 어떤지 집안 가전은 잘 돌아가는지 제 부모 마냥 살피고 때 되면 용돈 주고 선물 주고 저런 며느리 얻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래, 네 말 맞다나. 내 딸은 너인데 정작 너는 지 부모가 당뇨며 혈압이며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어디 걱정 한번 해줘 보았느냐? 돈 가져가면 죄다 어디다 썼어? 돈찌랄 하는데 다 써놓고는 뭐? 왜 나는 1억 5천 안 해줘? 네 눈엔 부모도 형제도 죄다 돈으로 보이지? 엄마 아빠는 맨날 나만 갖고 그러더라? 아무리 그래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댔어. 나도 엄마 아빠 소중한 자식이야. 똑같이 대우해 달라고. 이게 어디서 말만 번지르르. 그렇게 신우는 시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집값으로 대주신 1억 5천을 너무나도 배 아파 하더라고요. 맘 같아선 그 돈 안 받는다고 신우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싶었는데 아이도 이제 둘이고 이제야 겨우 마이너스 상태에서 벗어났는데 또 대출받고 살아가기도 어쩐지 부담이 돼서 그냥 입 꾹 다물고 남편 등 뒤에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또 이번엔 저를 잡고 늘어지면서 제가 시댁 잘 만나서 호강하고 산다 어쩐다 심술궂은 망언을 내뱉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쳐놓고 가니 배가 너무 아파졌어요. 드라마처럼 배를 부여잡고 주저앉게 되었고 그렇게 병원에 가니 스트레스로 인한 절방 유산이라며 4주간 안정을 취하라는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시부모님은 사돈댁에 별 낯이 없다며 저에게 더 미안해 하셨고 신우는 아예 저희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시부모님이 단단히 혼내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둘째 아이는 잘 태어났고요. 저도 복직하고 뭐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저희 들어갈 아파트도 다 지어져서 입주하는 날이 다가오더라고요. 너무나도 설레는 마음으로 이삿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삿날 당일 새벽부터 일어나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저와 남편은 웃음 가득한 얼굴로 이사를 진행했죠. 새 아파트에 사다리 차를 이끌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렇게 정신없이 이사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무슨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내려다보는데 이삿짐 센터 인부들이 난색을 표하며 뒤로 물러나 있고 어떤 여자가 막무가내 소리를 지르며 박스들을 들이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세상에 저희 신우였습니다. 마침 남편은 주민센터에 일 보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 커피를 사온다고 나간 상태였고 저만 그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제가 소리를 지르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신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확인하곤 씩 웃더군요. 기겁을 하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마주한 신우는 저에게 반갑다면서 악수를 하려고 하더군요. 가볍게 뿌리치고 제가 물었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언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의가 없네요. 아무리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신우인데 인사 정도는 해야 하지 않아요? 본론부터 말해요. 여기 왜 오셨냐고요? 이 짐들은 뭐고요? 뭐긴 뭐예요. 제 짐이죠. 여기 이 집, 제 지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 살 권리 있거든요. 언니 모르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집에 1억 5천 줬잖아요. 그 중에 5천 정도는 제 몫인데 어떻게 그걸 홀라당 다 먹을 생각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5천 정도가 아가씨 몫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자는 건데요? 들어와 살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사는 집 전세 다 끝나가거든요. 나도 어차피 이사해야 하고 우리 둘째 조카도 태어나는데 제가 여기 살면서 좀 키워드릴게요. 언니도 어차피 바로 복직하잖아요. 네? 진짜 듣자 하니 어이가 없어서 누가 여기 아가씨를 살게 한대요? 됐고 머리 아프니까 아가씨 짐 빨리 가지고 단지 떠나요. 이삿날인데 이웃들 보기 창피하니까요. 제 말에 신우가 놀란 듯 쳐다보며 피식 웃더군요. 언니 많이 컸네요. 예전엔 제가 돈 달라고 하면 아무 말 못하고 주더니. 아무튼 나야말로 됐고요. 방 한 칸 정도는 나도 쓸 권리 있으니까 언니도 억울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준 돈 중에 5천만 원 내놔요. 아저씨들 이 짐까지 좀 올려주세요. 추가금 나오는 건 이분한테 받으시고요. 하더니 능청스럽게 저희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지가 막 부리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직원분들도 혀를 끌끌 차며 뭐 이런 아가씨가 다 있냐며 욕하시더군요. 제가 상황 설명했죠. 이 짐들은 절대 올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신우가 이럴 줄 다 예상했다는 듯 품에서 5만 원짜리를 꺼내며 직원들에게 건네주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짐까지 올려주셔야 한다고. 진짜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신우는 본인 짐을 무조건 사다리차에 실어 올릴 거라고 단단히 각오를 한 상태였는지 좀처럼 물러날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희 짐만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신우도 강경하게 소리치며 기싸움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집 들어가는 거 싫으면 5천만 원 달라고. 내 말 못 들었어요, 언니?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러고 버티고 있어? 나도 이러고 싶진 않아.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만 돈을 안 주는 걸 어떡하냐고. 아가씨, 진짜 내가 경찰 부르는 꼴 보고 싶어요? 경찰이요? 불러요. 맘대로 하세요. 나는 무조건 오늘 이 집에 이사 와야겠으니까. 하며 사다리차에 급기야 본인 짐을 본인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싸움하며 그 집 내리려고 낑낑거리고 있었고요. 저희 아우성의 직원분들도 난감해하시며 뒤로 물러나던 차에 남편이 뒤늦게 와서 기겁하더군요. 신호에게 소리 지르며 당장 꺼지라고 하는데 신호도 악에 받쳐서는 5천만 원 안 주면 절대 안 나간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급기야는 이런 망언을 하는 거예요. 여자 잘못 들어오면 집안에 분란이 난다던데 지금 딱 그 꼴이야. 새언니 들어오고 나서 되는 일이 없어. 새언니가 아무래도 원흉인가 봐. 천사 같은 얼굴로 시부모 삶아먹으면서 돈 빼가더니 봐봐. 이제는 본색 나와서는 나한테 나가라 경찰 부른다 어쩐다 하잖아. 새언니 마음 좀 곱게 먹어. 그때였습니다. 평생을 순하게만 살아왔던 저였는데 뚜껑이 열린다는 게 뭔지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신우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내팽개 쳐버렸습니다. 신우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고 저는 사다리차에서 신우짐을 던지다시피 내리며 소리쳤어요. 너 당장 안 꺼지면 나 정말 경찰 부른다. 좋은 말로 할 때 여기까지만 해라.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덤벼? 뭐라고? 인연이 미쳤나? 오빠, 새언니 좀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도 때리잖아. 오빠, 나 너무 아파. 머리카락 다 뽑힌 것 같아. 그래, 나 원래 이런 년이야. 네가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야. 내가 이런 년인 줄 알면서 왜 덤볐어? 다 알았다면서, 어? 제가 주먹을 들이밀며 신우를 한 대 팰 듯 으르렁거리자 신우가 놀라 까무러치며 뒷걸음질 치더군요. 언니, 왜 그래요? 무섭게. 아니, 전 그러면 5천만 원을 주면 되잖아. 5천만 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한테는 5천 원도 아까워. 주는 조옥족 술 사 먹고 옷 사 입고 가방 사 쓰는 너한테 뭐하러 내가 돈을 주니? 그 돈으로 우리 애들 소고기라도 한 번 더 사 먹이지. 내가 너한테 왜 5천만 원을 줘야 하는데 너 같으면 줄 거야? 언니! 너 같으면 주겠냐고. 단돈 10,000원도 아까워서 지 조카들한테 내복 한 장 안 사준 주제. 그리고 뭐? 내가 시부모 삶아 먹으면서 돈 빼간다고? 그래, 나 그런 년이야. 몰랐니? 내가 아버님 어머님 살살 꼬드겨서 시댁 아파트며 땅이며 죄다 긁어모아서 전부 내가 빼먹을 거야. 맞아. 사람 잘 봤네. 나 그런 무지막지한 년이거든. 오빠, 새언니 좀 봐. 대놓고 우리 집안 등골까지 빼먹겠대잖아.
남편도 당황해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그쪽으론 쳐다도 안 보고 신우한테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야말로 나한테 잘해. 네 몫으로 떨어지는 거 단돈 얼마라도 먹고 싶으면 나한테 잘하라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내 말을 듣지 네 말을 듣겠냐? 시부모님 삶아 먹어 뼛속까지 발라먹을 건 나니까 네가 알아서 줄 잘 서고 현명하게 생각하란 말이야. 그랬더니 신우가 당황한 듯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내 엉엉 울더라고요. 그렇게 소란을 피우던 신우는 바로 콜밴 불러서 제 짐 가지고 조용히 단지 나가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은 저에게 엄지를 치켜 세워주며 대단하다고 박수까지 치더라고요. 남편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 있다가 저더러 괜찮냐 묻는데 그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파악이 되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신우는 정말 저희 집에 이사 올 생각이 아니라 5천만 원 받아내려고 한 액션이었다는 걸 저도 눈치챘어요. 그렇기에 시부모님 삶아 먹어 뼛속까지 발라먹겠다는 제 말 역시 당연히 진심이 아니었죠. 아나무인한 신우에게는 센 처방이 필요했습니다. 신우는 그 길로 시부모님께 달려가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울면서 전했다더군요. 시부모님이요? 당연히 그 말 믿지 않으셨죠. 시부모님께 저는 항상 수줍고 선하며 마음 깊은 맏며느리였으니까요. 신우는 그렇게 복장 터져하며 집안에서 본인의 위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는 조금이나마 정신 차리곤 조용히 살더라고요. 제 앞에서 또 돈돈거리면 본전도 못 찾을 거 아니까 제 쪽으론 얼씬도 하지 않고 있고요. 미친년한텐 미친년이 약이라더니 이성 잃고 한 행동이 신우에겐 약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은 해결이 되었고요. 양가에서 보금자리 하라고 보태주신 돈은 너무나도 감사해하며 받았고 갚아 나가려 노력 중입니다. 시부모님도 제 부모님처럼 극진히 잘 챙겨드리고 있고요. 멀리 나가 있는 막내 신우에게도 EMS 소포로 이것저것 챙겨보내며 옳게 노릇하고 있어요. 좀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그날 신우 머리채를 잡지 않았다면 두고두고 후회했겠죠?